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제는 장을 보고 나왔는데 핸드폰을 딱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 있는 거예요.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. 왜 겁이 나냐고요?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차 막히는 거고 하나는 전화 여러 번 온 거거든요. 같은 전화번호로 여러 번 오는 거.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취하지를 않아요.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한번 전화해서 안 되면 카톡을 날리거든요. 문자나 카톡을 날리지 굉장히 여러 번 전화를 하지 않아요. 제가 여러 번 전화 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우리 그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전화가 그 이후로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정말 끔찍해요. 정말 여러 번 같은 전화로 여러 번 그 전화가 왔다는 것은 같은 번호로죠.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 전화를 했더니 구독자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구독자인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문자로 그 뭐 상담할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상담을 뭐 하고 싶으시면 문자로 좀 하시라고. 그러니까는 문자가 저한테는 좋습니다. 가급적이면 전화는 하지 마세요. 그 뭐 오전에는 일 보고 그다음에 뭐 애들 또 오후에는 또 애들 또 가르치고 또 저녁 때는 또 밥 먹이고 뭐 씻기고 뭐 이러려면 정말 뭐 온전히 하루에 뭐 10분 이상 전화 통화를 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을 들여다보고 한번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자, 카톡 아니면은 이메일이 가장 좋죠. 그래서 제발 그 3개 중에 하나로 제발 저하고 연락을 하고 싶으신 분은 그 3개 중에 하나로 제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. 저하고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개 중에는 댓글에는 자기의 존재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문자로 뭐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싫습니다. 예. 만인들이 다 보는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게 바로 유튜버와 구독자들 아니면 그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올바른 태도와 관계, 그 정도의 관계, 서로가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, 번영을 빌어주는 그 정도의 관계, 그 정도의 관계가 가장 아이디얼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서론이 좀 길었고요.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냐면 학원을 팔고 싶은데 학원이 안 나가서 너무나 걱정이랍니다. 그러니까는 애들은 이제 나갈 거고 학원은 이제 접어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나갈 게 100% 이제 확정이고 학원은 팔아야 되는데 학원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거든요. 나중에 문자로 해달라고 했더니 문자로 이제 주시더라고요.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여자들도 그렇잖아요. 막 20살 막 20대 꽃띠에는 막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. 근데 그때는 콧대도 높고 결혼해야 할 그런 이유도 없고 못 찾겠고 그래서 이제 안 하죠.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그 학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. 학원이 싱싱 막 잘 되잖아요. 그럼 막 전화가 옵니다. 얼마에 권리금 얼마 줄 테니까 팔 의향이 없냐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.
그럼 안 팔아요. 아니 그걸 왜 팔어? 얼마나 권리금을 얼마나 뭐 많이 쳐주길래 그걸 팔어? 안 판다니까. 아무리 많이 쳐줘도 안 팔어. 왜냐하면 그 정도 벌려면 내가 한 몇 달만 일하면 그 정도 들어오는데 미쳤어? 권리금 그걸 받고 팔게? 그런데 이제 학원이 못 되면 이제 학원을 팔 생각을 하는 거죠. 몸이 엄청나게 안 좋거나 아니면 집안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학원을 계속 영위를 해 갈 수가 없겠다랄지, 아니면 학원의 학생이 점점 줄어들어서 팔지 않으면 안 되겠다, 뭐 이런 종류의 상황이 와야만 그때서부터 이제 학원을 팔 생각을 하시는데, 이게 학원을 막 팔려고 하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좀 잘 나가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이러면 그 학원을 사겠다고 막 매매하겠다고 막 권리금을 엄청 주고도 들어오겠다고 막 컨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, 이제 학원이 안 되고 애들이 줄고 막 이럴 때는 이거를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, 근데 그럴수록 이제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뭘 이런 팁을 주겠습니까? 저도 여태까지 학원 팔아본 게 2번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노하우가 있다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의 2번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, 그러니까 2번째의 경우는 학원을 팔고 제가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집에서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이제 먹었었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그 부동산에 내놨을 때, 저도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깎자고 하는 사람, 아니면은 권리금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느냐, 뭐 이런 식으로 컨택이 온 사람이 있었는데,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12월 안에 안 나가면 제가 그냥 재계약해서 학원 계속 하겠다고. 아니 진짜 그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, 저는. 예. 그래서 이게 학원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이 마음이 정말 맞는 마음인가? 뭐 싶기도 하고, 저도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집에서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, 그렇다고 학원이 아주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서 뭐 월세를 뭐 걱정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나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두 명 그런 그 컨택이 왔을 때 정중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. 이거 11월까지 안 나가면 저 그냥 계속 학원 할 거예요, 뭐 이렇게. 그러니까 권리금 조정은 사용하겠습니다, 이렇게 말을 했더니, 이제 자기가 몸 다른 사람이 이제 권리금 내고 이제 들어온 그런 케이스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애들 끌고 저처럼 뭐 집으로 들어오겠다,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이제 애들이 거의 뭐 나가고 없고 이래서 이제 끝내는 이제 학원을 뭐 팔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, 과감하게 그냥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세요. 이렇게 학원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, 애들이 알까봐, 그나마 조금 다니던 애들도 떨어져 나갈까봐, 애들이 알까봐를 가장 두려워하는데,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래서 동네 부동산에도 안 내놓고 뭐 이상한 사이트에 뭐 내놓고 이러는데, 그러지 말고 그냥 동네 부동산에 내놓자. 그럼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면, 그러니까 빨리 파는 게 급선무지,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, 애들이 아이들이,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가 학원을 판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란 말이죠. 빨리 파는 게 급선무지. 그렇다면 동네 부동산에 가서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학원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학원을 보러 오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없는 시간, 이 시간에 와서 보러 오세요,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. 근데 제가 학원을 해보니까, 어떤 게 학원을 하고 학원을 팔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가장
가장 큰 데코레이션은 역시 사람입니다. 가장 큰 데코레이션은 역시 사람이고 학생들이에요. 그러니까 봐보세요. 학원도 이제 거의 다 망해가게 생겼는데 아직 기한은 안 돼가지고 계속 있다가는 계속 월세 까이고 이러면 나중엔 정말 두 손 털고 나올 그런 때가 될 것 같이 너무나 두렵잖아요.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시냐면 학원을 그 부동산을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이 없을 때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오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있을 때 보러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면 애들이 없으면 굉장히 썰렁합니다. 학원 건물을 이제 보러 왔는데 매매를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학원을 보러 왔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고 적막하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학원을 보는 이 사람도 와 진짜 애들이 하나도 없네. 뭐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없는 건데 그 썰렁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이게 기분이 파지티브한 그런 거보다는 네거티브한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요. 그러지 말고 애들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나마 많이 몰리는 시간 이럴 때 으쌰으쌰 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을 때 그때 가급적이면 그때 그 시간에 보러 오게 합니다. 예, 그럼 뭐 학부모일 수도 있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뭐 본인은 애들이 이걸 알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학부모님이 학원 둘러보러 왔다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애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급적이면 그나마 없는 애들이라도 모아서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학원 매매를 하고 싶어서 보러 온다면 그게 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. 성사될 확률이 그게 높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니까요. 이 학원 판다는데 그래도 애들이 꽤 되네? 뭐 이런 식으로. 만약에 애들이 꽤 되는 그 아이들조차도 없을 때는 차라리 뭐 무료 뭐 수업이라든가 무료 공개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꼭 수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. 애들을 데리고 뭐 친구 데리고 와서 뭐 파티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애들이라도 애들이 좀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런 애들로라도 학원을 좀 채워놓고 좀 뭔가 그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매매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인터넷으로 막 무슨 아카데미 하면서 학원 팔아준다고 막 그런 데 많잖아요. 근데 옛날에 저도 그런데 이렇게 컨택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매매는 됩니다. 매매는 되는데 결국은 권리금 한 푼도 없이 그냥 집기류 이런 거에 대한 권리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보증금만 빨리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움직입니다. 그러지 않고 뭔가 뭐 한 푼이라도 좀 뭐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시고요. 권리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. 그냥 나는 그 보증금 내가 냈던 거 그것만 받으면 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 학원을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다. 예, 이럴 때는 뭐 아카데미 뭐 이런 데 있잖아. 아카데미 119 뭐 119 뭐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잖아요. 쳐보세요. 학원 매매 사이트 하면은 많잖아요. 그런데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예 나쁘진 않아요. 빨리 학원을 팔고 싶다 하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부동산에 그냥 내놔라. 동네 부동산에 왜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리고 두 번째
그 사람이 학원을 보러 왔을 때 애들이 하나도 없는 적막한 이런 곳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애들이 몇 명 있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있을 때 보여줘야 그 매매를 할 가능성은 높다. 예,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